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영화 제목은 지니어스입니다. 지니어스라는 어떤 천재적인 작가의 삶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작가가 어떤 천재성을 띠기 위해서는 그 뒤에 어떤 아주 멋진 편집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천재의 그런 작품이 가능했고 세상으로 그 글이 소개될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을 다룬 영화였는데요. 저는 그 영화를 되게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여러 시선에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을 느꼈을 만한 되게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되게 감동적이었던 건 뭐였냐면, 그 스콧이라는 어떤 작가가 나와요. 근데 이게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인지 아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스콧이라는 영화가 위대한 개츠비라는 그런 책을 썼다라고 그 영화에선 나오거든요. 근데 해밍웨이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실존하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거를 사실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그것이 약간의 픽션을 기반으로 쓰여진 영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저는 스컷이 위대한 개츠비라는 책을 쓰고서 그가 벌어들인 그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달러 30센트를 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본 영화 중에서 그 대목이 저한테 굉장한 수익이었습니다. 저에게 제 영혼에 어떤 도움을 주었던 이야기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저 역시 아마추어 작가인데 제가 낸 책이 정말 한 그 정도의 수익은 아니지만 12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책을 팔아서. 근데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제가 낸 것 중에 무주택자 예수라는 책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 책은 정말 한 권밖에 안 팔렸거든요. 그래서 나는 참 재능 없는 작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요즘은 절필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신춘문예가 한 15군데를 넣은 것 같은데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더 이상 이제 쓸 소망을 못 느끼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위대한 개츠비도 2달러 30센트를 번 적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절망하지 않고 계속 쓴다면 나에게도 그런 작가로서 현직 작가로서 살아갈 날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글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것만 해도 저에게는 그 영화가 저에게 준 굉장히 큰 유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가 그렇게 재밌거나 저한테 막 되게 좋았다거나 그런 느낌을 주진 못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되게 좋았다고 그러더라고. 재밌었다고. 위대한 개츠비의 작가도 나오고 해밍웨이도 나오고 거기에 이제 맥스라는 편집장도 나오고 그 다음에 톰이라는 그런 천재 작가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보시면은 재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영화일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이야기는 각자에게 말을 거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걸 듣기 위해서 어떤 영화나 문화나 드라마나 그런 걸 보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각자에게 말을 거는 게 있잖아요. 책도 그렇고. 그래서 똑같은 책을 봐도 각자 느껴지고 깨닫고 감동받는 부분이 되게 다르잖아요. 예, 그게 바로 자신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 작가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다시 내가 글을 써야겠다. 근데 제가 정확히 글을 안 쓰기 시작한 시점이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바느질을 시작하면서부터 글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느질을 멈춰야 내가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바느질을 제가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바느질을 좋아하기 때문도 있지만 사실 바느질이라는 것 자체는 좀 지루하거든요.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니까. 그런데 바느질 하면서 듣는 세상의 이야기가 저는 되게 재밌어가지고 바느질을 하는 면도 있거든요. 네, 그때 귀가 항상 뭔가를 듣고 있으니까요. 알게 되는 새로운 지식들, 그런 것들이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의 기도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니까 제가 이 시간들을 되게 즐기는 건데요. 그리고 또한 유에서 무를 창조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창작의 시간들이
저한테 또한 즐거움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단순한 평면적인 원단이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쓸모 있는 어떠한 생활템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저한테 굉장히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런 기쁨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 했는데요. 근데 저는 멀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느질을 하면서 글쓰기는 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독서도 어느 순간 멈춰 있고 그래서 제가 독서도 해야 되고 그래서 바느질을 멈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쓰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거는 고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에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썼었는데 에세이는 사람들이 많이 읽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르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소설인 것 같아요. 소설. 그래서 저는 이제 고아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너무나 고아들이 잊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고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세상의 고아들을 알리고 싶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그것이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제가 책으로 내므로 인해서 고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는 세상에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정말 많지만 전 그중에 제일 불쌍한 게 고아들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그들이 받게 된 건 거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아들이 제일 세상에서 불쌍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조금이라도 고아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문학으로 꼭 책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아이들, 고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것 할 수 있길 바래요. 안녕히 계세요.